윤석열 체포로 내란 수습의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계엄군을 막아서고 탄핵과 체포를 위해 거리에 나서서 불면의 밤을 이어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계엄 내란 사태의 정신적 본질은 탈진실의 극단주의입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강변하는 탈진실이 합리적 판단의 반대편인 극단주의를 강화시킵니다. 부정선거가 진실입니까? 자신이 관리자를 임명하고 더구나 이겼던 선거 아닙니까? 경보성 계엄이 진실입니까? 장기간 기획된 대규모 무력 동원 아닙니까? 나와 다르면 반국가입니까? 이런 극단적 편가름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가짜뉴스를 먹고 사는 극단주의야말로 오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반국가적 암입니다. 주술과 망상의 극단주의 대통령이 본인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보수까지 망쳤습니다. 전광훈, 극단적 이단, 극우 유튜버 등의 극단주의 선동에 포획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판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뇌썩은 브레인 로트, ROT라고 합니다. 극단주의가 범세계적으로 낳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합니다. 상식과 이성, 실용과 합리의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의 불가피한 격동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칙을 갖고 끈질기게 차분하게 절제력을 갖고 극단주의 극복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깊은 책임감을 자극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회복의 대장정을 합리적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한두 마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은 법원이 최초로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영장을 재발부해서 법원이 이미 3차례나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원의 이런 반복적이고 일관된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억지 주장입니다. 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 혐의로 내란 가담자 모두를 내란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렇게 비일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측이 앵무새처럼 불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조금도 인정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윤석열 본인에게도 도움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어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고발까지 했는데 이러한 모든 주장과 고발은 도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1차 답변서에 이 대통령으로서 현행 헌법상 국회를 상대로 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기획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이 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다, 못 봤다 하는 식의 가당치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가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끊임없는 말을 뱉어왔고
또 그 야욕을 드러낸 숱한 언행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징후들을 포착해서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은 끊임없이 계엄을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전에도 이 방첩사에서는 복도에 내란 수계였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이 사령관 사진을 내건 사실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의 모델로서 같은 기무사령관 선배였던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은 내걸면서 김재규의 사진은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패한 쿠데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쿠데타의 모델로 본인도 윤석열과 김용현도 따라하고 싶었던 그들의 꿈과 야무진 야욕은 이미 그 당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비상 대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제1차 정치적 위기는 2024년 2월경 총선을 앞두고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도주대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윤석열은 당시 박절하지 못해 아쉽다라는 말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몰래 군 조직 내에 비밀리에 수호신 TF를 조직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수호신 TF를 계속 몰래 훈련시키고 비밀로 유지하다가 마지못해 공개한 후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침투시키기 위해 투입 지시까지도 했다는 것이 김용현과 또 이 여인형의 김용현과 수방사령관의 그 메모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제2차 정치적 위기는 명태균 사태로 촉발이 됐습니다. 10월 말경에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윤석열의 육성이 생생하게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려운 정치적 위기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4년 11월 4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의 카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담긴 명태균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됐다라고 봐지고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은 이틀 뒤인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은 지시를 받아서 군내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을 정보사 요원들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남국을 돌파하지 못하고 안가를 비롯한 여러 참모들과의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고 비상대책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 사태는 어제 43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 내란 수계의 체포로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 형식을 빌려서 대국민 호소를 하려 했다라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남기며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내란 수계의 마지막 모습 참으로 옹졸하고 찌질한 그 자체였습니다. 앞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영구 집권을 하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고 윤석열 내란 사건을 촉발시키고 마음을 굳게 먹게 만든 명태균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 윤석열의 경로로 시작된 박정원 대령 항명 사건은 1심 무죄 받았습니다. 2심도 무죄가 예상되는 바 그럼 윤석열의 직권 남용죄가 하나 더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명태균과 연결된 김건희도 나와야 합니다. 수사에 임하고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일간지가 윤석열 고발사주 무혐의
그것이 내란의 싹을 키웠다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습니다. 좀도둑 시절 그를 단죄했더라면 사실 이건 좀도둑에 비유하면 좀 안 되는 건데요. 내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좀도둑이 소도둑 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임을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은 빠른 사건 실체 진실 파헤치는 것 언제의 신속한 결정뿐입니다. 민주당은 상처난 대한민국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 겸 대외협력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단죄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진상을 밝히고 단죄해야 하는 일과 민주질서를 회복하는 과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의 이름으로 체포된 것은 법 앞에 평등,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헌법의 원칙을 실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전 세계에 알린 것으로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의 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행해야 할 최상목 대행이 어제 한 말, 충돌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 전에 또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의 경력 지원 요청을 경찰청에다가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경호처장 박종준의 사의 표명을 적극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밝혀야 할 것은 이처럼 무책임의 극치 이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직무유기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방장관 대행과 그리고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엊그제 내란 국조에 나와서 북풍은 절대 없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외환이라는 용어는 군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마땅히 권력권자인 합참의장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계엄사령관도 패싱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국조에서 지적했듯이 7시간 동안 계엄 발령부터 5시 반 중대병력 이상의 군부대 이동을 통제한다는 합참의장의 명령이 나올 때까지 7시간 동안 군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리고 내란 공범 김용현에게 떠맡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풍을 유도해서, 외환을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 헌법 77조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유발하려고 했던 군의 의도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을 수사해야, 내란 공범인 김용현을 수사해야 밝혀지는 것이지, 합참의장이 북풍은 없었다라고 단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북풍이 없었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외환이라는 것 용어는 군을 무시한 거다라는 말 국민이 수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그보다 더 몇 배나 더 천인공노할 범죄인 이 외환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란 특검이, 내란 외환을 밝혀낼 이 특검법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선우 국제협력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헌 위법 12.3 비상경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다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에게 세계가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 어떻게 지켜봤고 평가했는지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외신은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된 계엄군 자체가 지난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대위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CNN은 계엄이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트리거를 당겼다. 단순한 위기가 아닌 크라이시스로 대한민국 전체를 던져 넣었다라고 지적했고 독재 시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밤의 일, 즉 계엄이겠죠.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최악의 정치 대위기를 촉발시켰다라고 말했으며 블룸버그는 윤석열의 이 계엄에 대해 blindsided라는 표현으로 직격했습니다. 계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동맹의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요동치게 했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헌법적 대위기를 촉발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위헌 위법 비상경 선포에 따른 내란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설명합니다. CNN, 워싱턴 스트리트 저널, 더 가디언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무기징역 또는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가진 면책 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가디언은 왜 윤석열의 체포가 중요한가라는 소제목을 달고 아직 기소 전이긴 한데 윤석열의 혐의는 심각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 주요 외신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유 역시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공수처가 3번이나 조사를 위한 소환을 요청했지만 윤석열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점을 짚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 각각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고작 4분 만에 끝났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이 숨어있던 한남동 관저에 대해 뉴욕타임즈와 CNN, 영국의 BBC까지 fortified, 요새화됐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윤석열 측이 차량을 동원하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숨어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한 발 더 나가서 체포가 왜 이토록 오래 걸리는가라는 점을 제목으로 뽑았고 CNN은 경호처를 향한 비판이 있다는 점 또한 보도했습니다. 즉, 체포영장 집행이 나라망신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던 행태 자체가 나라망신인 꼴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오히려 제가 읽은 외신 중 대한민국 국격이 훼손되었다라는 표현은 단 한 문장 있었습니다. 바로 BBC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대목입니다. 국격 훼손은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가 혼자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로이터에서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의 디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스캔들과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강조돼 실렸습니다.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락한 것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고 그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 내란 비호 세력입니다. 국제사회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고 있는 타조는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자 외신 기자 몇 번만이라도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게다가 백악관 NSC 대변인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분위기 파악 좀 똑바로 하십시오.
언어가 장벽이 아닙니다. 극우적 사고방식이 장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석열의 체포는 갈등의 심화, 혼란의 가중이 아닙니다. 질서의 회복입니다. 어제자 블룸버그 기사에서 윤석열의 체포 후 환율이 회복했다라고 보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국민이십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마지막으로 이용우 법률대책단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체포 이후에 그 윤석열의 일련의 태도들이 가관입니다. 일단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요. 체포 적부심 지금 심사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습니다. 관할인 서울 서부지법 부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을 받겠다라고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포 적부심사 청구는 인용된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다시 한번 이 영장 발부와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을 수긍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점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련의 수사 대응들이 결국은 이 수사 절차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이러한 태도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 과정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 심각합니다. 몇 차례 담화 과정에서 보였던 거짓 주장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상반되는 여러 가지 언동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출석 불응과 영장 부정, 체포 불응 그리고 왜곡된 내용으로 일련의 대국민 선동을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일부 말씀드리면 당시 박근혜도 담화에서 사과를 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박근혜는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박근혜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 박근혜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파면의 근거로 명시를 했습니다. 판박이처럼 지금 윤석열이 탄핵 소추 사유로 얘기되는 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런 국민적 신뢰를 배반한 부분들을 회복하려는 노력 대신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스스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이런 지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법 절차는 원칙대로 추상같이 집행이 되고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